안녕하세요. 오늘은 적혈구의 혈액질환인 빈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빈혈, 아네미아입니다. 이 빈혈은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 양이 감소된 것을 말하는데요. RBC 수도 감소하고 헤모글로빈 수도 감소하고 헤마토크리치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적혈구의 산소 운반의 기능의 감소로 인한 질환을 말합니다. 그럼 빈혈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검사는 바로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이 헤모글로빈 수치와 이 헤마토크리치, 이 수치를 보고 빈혈을 진단하게 됩니다. 또한 빈혈은 이 WHO 세계보건기구의 빈혈 기준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표를 보시게 되면 나이가 있고 헤모글로빈 수치 그리고 헤마토크리치의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월에서 6살, 6살에서 14살,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 그리고 임신한 여성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통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13, 그리고 헤마토크리치가 3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12, 헤마토크리치가 36으로 남성보다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임신한 여성을 보게 되면 정상치 여성보다 이렇게 낮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빈혈의 종류입니다. 빈혈의 종류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한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빈혈이 있는지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더욱더 정리하기 쉽습니다. 자,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혈의 종류로는 이렇게 결핍빈혈과 재생불량 빈혈이 있는데 이것의 원인은 적혈구의 생성 저하라고 합니다. 결핍빈혈 같은 경우에는 이 영양이 결핍되어서 생기는 빈혈입니다. 그래서 혈색소의 합성이 안 되는 이 IDA, 이게 철결핍 빈혈이죠. 그리고 DNA 합성이 안 되는 이 악성 빈혈입니다. 어떠한 물질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이 결핍 빈혈이 있고, 또한 적혈구를 생성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골수 안에서 골수 기능이 상실되어서 생기는 이 재생불량 빈혈입니다. 그래서 재생불량성 빈혈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용혈에 의한 빈혈입니다. 용혈은 이 적혈구가 파괴했을 때 증가하는 그러한 빈혈로서 이렇게 적혈구의 결함에 따른 용혈 빈혈입니다. 유전 공모양 적혈구 증가증이나 지중해 빈혈, 그리고 PNH, 면역 용혈 빈혈 등등, 또한 적혈구 막의 이상이나 삼투압 취약성의 문제나 온도에 따라서 파괴가 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다음은 실혈 빈혈로서 이것은 철분이 없는 관계로 적혈구가 상실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급성 출혈, 실혈이나 만성 실혈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크게 정리를 해두시면 이 질환을 하나하나씩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먼저 결핍 빈혈 중에 대표적으로 철결핍 빈혈입니다. 영어로는 IDA라고 많이 표기를 합니다. 이것의 특징으로는 바로 가장 흔한 형태의 빈혈로서 말초 혈액 안에서는 바로 소구성의 저혈색소성 적혈구가 특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말상으로는 마이크로사이틱의 하이포크로미아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부동증이 높아 이 RDW에 관련된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그물적혈구는 감소가 됩니다. 뜰수에 있어서 이제 감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철결핍 빈혈일 때 보통 그물적혈구의 수는 정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증 질환에서는 조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MCV, MCH, MCHC 모두가 감소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신다면 이 위에 거 한번 다시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혈청철이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이 철결핍 빈혈 자체가 철이 부족해서 체내에 있는 저장철까지 없어가지고 혈색소 합성에 사용된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걸리는 그러한 빈혈로서 혈청철이 감소됩니다. 그에 반해 TIBC, UIBC는 모두 증가가 됩니다. 또한 혈청 안에 있는 페리틴 또한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골수 검사를 했을 때 철 저가구가 감소되고 또한 저장철 또한 아까 감소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유리 적혈구인 프로토포피린이라는 것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철과 이 프로토포피린이 합쳐져야 그 혈색소를 합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프로토포피린이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 GPP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도 프로토포피린이죠. 철 결핍의 진행입니다. 철 결핍은 먼저 체내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철이 먼저 감소하고 그 다음에 혈청철이 감소하게 됩니다. 혈청 안에 철이 없으면 혈색소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혈색소가 감소되고 그 다음으로 조직철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듯이 혈청철은 감소되되 TIBC와 UIBC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임상화학 부분의 철 부분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철 저가구성 빈혈입니다. 시드로블라스틱 아네미아. 요즘에는 철 적혈모구 빈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 햄 합성 효소의 장애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 햄은 헤모글로빈이 분해가 될 때는 이 햄과 글로빈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때의 햄을 말하는데 이 햄 같은 경우에는 합성할 때 프로토포피린과 철이 결합해서 생기는 물질로서 이것을 합성하는 그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의 결핍으로 인한 빈혈입니다. 그랬을 때 도말상에서는 철 결핍 빈혈과 같이 마이크로사이틱 하이포크로믹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철 저가구, 즉 철 염색상에 있어서 환상철 적혈모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적혈모구의 주변으로 철이 이렇게 주변으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골수 내에 햄 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저장철이 증가합니다. 전에 보았던 철 결핍 빈혈은 철이 없어서 못하지만 얘는 철이 있는데 사용을 못하는 그러한 빈혈입니다. 또한 철 염색을 했을 때 이 혈철소의 철을 포함하는 큰 포식세포, 즉 마크로파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혈청철이나 트랜스페린이 증가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페리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은 증가하되 TIBC, UIBC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은 있지만 철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철 염색을 통해서 감별하거나 염색하거나 이 철이 오염되지 않게 BW, 즉 증류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중해 빈혈입니다. 지중해 빈혈은 글로빈의 합성 장애로서 이 염색체 이상, 즉 유전적인 영향이 큰 그러한 빈혈로서 도말상으로는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빈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바로 혈색소를 합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성이 저하된다. 또한 표적적혈구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적적혈구는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타겟 모양, 이 양궁을 할 때 탁 쏘는 그러한 모양을 닮았죠. 그래서 혈청철이 증가가 되고 또한 헤모글로빈 F가 40에서 60%나 증가하는 그러한 빈혈입니다. 이 헤모글로빈 F는 무엇이죠? 바로 신생아 혈색소입니다. 이 신생아 혈색소는 정상적으로 1%가 정상이온데 40에서 60%나 증가합니다. 또한 헤모글로빈 A2와 하이졸리 소체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 하이졸리 바디는 핵의 잔조물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혈성 빈혈이나 악성 빈혈 같은 데에서 많이 나오는 그러한 소체죠. 또한 그물 적혈구가 증가하게 되고 취약성 검사에 있어서도 저항성이 증가됩니다. 그것 또한 이 표적 적혈구의 특징이었죠. 또한 지중해 빈혈의 유전적인 이상으로서 이 특징적으로 바트 헤모글로빈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4개 유전자가 모두 결실된 그러한 혈색소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생아 때 거의 저산소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재생불량 빈혈입니다. 이 빈혈은
골수 내 지방세포가 증가하게 됩니다. 적골수보다 황골수가 증가함으로써 혈구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혈액 공장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빈혈이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범혈구 감소증이 일어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이 모두 감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도말상으로는 노모사이틱, 노모크로믹을 보이게 됩니다. 이 정상적인 그 크기와 정상적인 이 염색질이 나오게 된다는 그러한 말이고, 또한 혈청철이 증가가 되고 그 반대로 TIBC는 감소됩니다. 하지만 이 철 포화도에 있어서는 100%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헤모글로빈 F가 증가가 되고, 또한 이 출혈 시간과 혈병 수축 시간 또한 연장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이 재생불량 빈혈처럼 범혈구가 감소되는 질환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재생불량 빈혈, 급성 백혈병, 그리고 거대 적혈모구 빈혈, 반티증후군, PNH, SLE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거대 적혈모구 빈혈,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입니다. 이 빈혈은 엽산과 비타민 B12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빈혈입니다. 즉, 이 악성 빈혈이 바로 이 비타민 B12의 결핍으로 인한 거대 저가구성 빈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A 합성에 필요한 엽산과 비타민 B12가 결핍으로 인해서 이렇게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성숙 과정 중 거대 적혈모구 계열 세포로서 쉽게 파괴가 됩니다. 백혈구상에서는 핵 과분엽을 일으키죠. 그림과 같이 4개에서 5개가 정상인 이 백혈구가 6개 이상의 그러한 과분엽으로 나올 경우에 이러한 악성 빈혈을 초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골수 내의 거대 후골수구나 거핵구의 핵도 과분염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혈소판이 감소되는 양상도 보이게 됩니다. 또한 거대 적혈모구이기 때문에 바로 MCV는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 80에서 100을 정상으로 볼 때 100 이상의 수치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거대 적혈모구 빈혈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CD57을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슐링 테스트입니다.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슐링 테스트는 비타민 B12의 위장 흡수를 검사함으로써 방법으로는 일정량의 방사성 비타민 B12를 경구 투여한 후에 14시간 요에서 이 비타민이 7%의 검출일 때 양성으로 보는 검사입니다. 악성 빈혈은 비타민 B12의 결핍으로 인한 거대 적혈모구 빈혈입니다. 다음은 용혈성 빈혈입니다. 용혈성 빈혈은 RBC의 수명이 단축돼서 깨지는 그러한 빈혈입니다. 그래서 혈청의 인다이렉트 빌리루빈이 증가하고 헤파토글로빈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모펙신도 감소하게 되고 이 메트알부민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망상적혈구 또한 증가하게 되고 말초 혈액 내에 이 저가구, 혈모구도 출현하게 됩니다. 소변 중에 유로빌리노겐이 증가하게 되고 대변 중에 유로빌린이 증가하게 됩니다. 질환에 있어서는 헤모글로빈 유레아, 헤모시더린 유레아, 유전 공모양 적혈구증, 유전 타원 적혈구 증가증, 발작 야간 혈색소녀증, PNH, 그리고 PD 결핍증, 적혈구 막 이상이죠. 그리고 이상 혈색소증으로서 헤모글로빈 S, 시클셀이죠. 그리고 헤모글로빈 M 등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용혈 빈혈 중에서 면역성 용혈 빈혈이 있습니다. 이것은 쿰스 테스트에서 양성이 보이는 그러한 빈혈로서 이 내과 RBC가 있습니다. 본인의 거. 하지만 내 거를 이제 항원으로 인식을 해서 본인의 그 항체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반응돼 가지고 용혈을 일으키는 자가 면역 용혈성이 바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환자 자신의 적혈구와 반응하는 이 자기 항체가 있고, 또한 자기의 적혈구와는 반응은 없지만 다른 사람의 동종 적혈구와 반응하는 동종 항체 또한 있고, 약제에 의해서 이제 어떠한 약을 먹고 생긴 그 항체로 인해서 생기는 그 면역 용혈이 있습니다. 그럼 면역성 용혈 빈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자가 면역 용혈 빈혈입니다. 그 종류로는 한냉 응집소 질환과 PCH 그리고 웜 안티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웜 안티바디 타입은 37도에서 반응이 되는 검사로서 온난 항체형입니다. 직접 쿰스도
양성, 간접금수도 양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랭 응집소입니다. 32도 이하에서 응집되는 그러한 응집소증으로서 37도에서 응집이 풀리게 됩니다. 또한 발작 한랭 혈색소뇨증이라고 해서 PCH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혈액 안에는 한랭 용혈소라는 IgG 자기 항체가 형성되게 됩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이제 응집이 되는데 그때 이 적혈구 막에 있는 피항원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37도에서 적혈구가 파괴되는 혈색소뇨증으로서 진단에 있어서 도너트랜드 스테이너라는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이 큼수 검사에서 양성을 보이는 그러한 검사입니다. 또한 이 수혈에 의해서 생기는 면역 용혈 빈혈이 있고 또한 태아 적혈 모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생아의 경우에 동종 면역 용혈 질환입니다. 모체의 혈액형이 다른 경우에서 이 태아의 적혈구에 대해서 이제 모체가 항체가 생기게 됩니다. 이 항체가 태아에게로 옮겨짐으로써 말미암아 생기는 그러한 빈혈로서 적혈 모구가 증가하고 다염성 적혈구가 나오며 태아의 제대혈에서는 직접 큼수가 양성, 그리고 혈청에서는 간접 큼수 시험이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용혈성 빈혈 감별 진단입니다. 형태학적인 이상으로는 스피로사이트와 시스토사이트, 그리고 폴리크로마시아, 그리고 NRBC가 있습니다. 이 NRBC는 좌방이행으로서 미성숙한 적혈구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적혈구 취약성 검사가 있고 이 안에는 삼투압 취약성이나 자가용혈 검사가 있습니다. PNH 검사인데 이것은 발작 야간 혈색소뇨증을 검사하는 이 대표적으로 햄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흠스 테스트입니다. 전에 설명드렸듯이 한랭 응집소 검사로서 이 PCH, 즉 대표적으로 도너트랜드 스테이너 검사가 있습니다. 이게 적혈구막에 피항원과 이 응집된 그러한 검사였죠. 또한 혈색소를 통한 전기영동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용혈성 빈혈을 감별하게 됩니다. 헤모글로빈 S, 시클셀 아네미아입니다. 이것은 그림과 같이 낮 적혈구를 볼 수 있는데요. 헤모글로빈 S가 90% 이상이 돼 이제 흑인에게서 높은 비율로 유전되는 용혈 빈혈입니다. 또한 헤모글로빈 F 또한 증가가 되고 삼투압 취약성이 감소합니다. 저항력이 큰 그러한 세포죠. 그리고 ESR 검사 또한 지연되는 그러한 혈색소입니다. 이 혈색소의 베타사슬인 6번째 아미노산인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치환돼서 생기는 그러한 질환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이상적혈구 부분에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헤모글로빈 C입니다. 헤모글로빈 C 질환에서는 이렇게 타겟 모양의 표적 적혈구가 증가하는 질환입니다. 헤모글로빈 C가 증가되며 헤모글로빈 F가 증가합니다. 삼투압 취약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저장액에서는 견디는 힘이 강하여 이렇게 이 핑크존이 두 곳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성 적혈구 증가증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골수 증식 질환으로서 골수 검사를 했을 때 범혈구가 과잉으로 증식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말초 혈액 검사상에서는 범혈구가 증가하고 또한 CBC 또한 증가하고 대소부동증 망상 적혈구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ESR에서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EPO라는 적혈구 생성 인자죠. 이것과는 무관합니다. 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요. 효소 결핍에 의한 2차성으로 이 EPO가 저하가 됩니다. 또한 랩스코어는 백혈구에 관련돼서 이 랩스코어 또한 증가가 되고 혈액 점도가 증가되며 조혈소는 정상인 것이 특징입니다. 혈액구, 즉 적혈구 질환에 대해서 맞춰졌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